여러분, 혹시 약속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그 약속을 한 주체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스위스라는 아주 안정적인 나라가 어떻게 단 하나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패닉에 빠뜨렸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이야기는 딱딱한 정의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차트부터 보시죠. 거의 수직으로 솟구친 이 선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2015년 1월 15일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순간이죠. 이 그래프 하나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또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스위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시계, 알프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정의 대명사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 금융시장에 이런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을까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미스터리죠. 이 미스터리를 풀다 보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간을 좀 되돌려보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스위스는 대체 왜 처음부터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로에 묶어두는 이런 위험해 보이는 약속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그 배경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흔들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불안해진 거죠. 그때 모두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스위스는 안전할 거야 하는 믿음으로 돈이 스위스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스위스 프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프랑 가치가 막 치솟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스위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비싸지면 스위스 제품 가격도 덩달아 비싸지니까 물건이 안 팔리게 사는 거죠.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칼을 빼든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수출 기업들 다 죽겠다 싶어서 일종의 마지노선을 선언한 거죠. 우리 스위스 프랑 1유로당 1.20프랑보다 비싸지는 일은 절대로 없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전 세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그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쉽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스위스 프랑이 좋아 하면서 계속 사들이는데 그 가치가 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것과 같아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 파도와 정면으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싸움에 쓰는 무기가 바로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시장에 스위스 프랑을 사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중앙은행이 그 반대편에서 프랑을 파는 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무제한으로 자국 돈을 찍어서 파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면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 쉽게 말해서 장부를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왼쪽 자산에는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가 있고요. 오른쪽 부채에는 시중에 풀려있는 스위스 프랑, 즉 통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바로 전쟁 전 평온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1.20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유로를 팔고 프랑을 사려고 하니까 중앙은행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즉, 자기네 돈인 스위스 프랑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다 팔고 그 돈으로 유로를 계속 사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스위스가 3년 넘게 매일같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 장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아까 그 장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로를 엄청나게 사들였으니까 왼쪽에 외화자산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대가로 스위스 프랑을 찍어서 시장에 풀었으니까 오른쪽의 통화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죠? 환율이라는 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장부가 몸집이 이렇게 계속해서 뚱뚱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돈을 찍어서 푸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걸 불태환 개입이라고 해요. 효과는 확실하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좀 더 정교한 방식인데요. 돈을 푼 만큼 다시 채권을 팔아서 시중에 돈을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태환 개입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줄일 수 있지만 훨씬 복잡하죠. 이렇게 중앙은행이 버티는 싸움은 정말 몇 년이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죠?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억지로 막고 있는 시스템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투기적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너희 결국엔 무너질 거지? 하고 베팅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저 중앙은행, 저 환율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럼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쪽에 돈을 걸고 너도 나도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중앙은행은 그걸 막으려고 외화를 다 써버리게 되고 결국 정말로 외화가 바닥나서 항복하게 됩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로 무너뜨려버리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인 셈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투기적 공격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심이 공격으로 바뀌는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통화 가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가 겪은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투기적 공격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외화가 바닥나서 망하는데 스위스는 반대였어요. 시장이 스위스 프랑은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스위스 프랑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베팅한 거죠.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프랑을 방어하기 위해 외화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랑 가치를 낮추려고 끝도 없이 유로를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즉, 외화 보유고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 2015년 1월 15일로 돌아가 보죠. 스위스 중앙은행을 짓누르던 이 압박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정타는 바로 옆동네 유로존에서 날아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며 유로를 엄청나게 찍어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미 넘쳐나는 유로를 사들이느라 죽을 지경인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유로의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는 예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쓰나미를 다 막아내다간 스위스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가 GDP의 100%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바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어요. 이 상황이 바로 국제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원칙 중 하나인 불가능한 삼위일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고정된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이론이에요. 스위스는 환율을 고정하고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대신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 즉 독립성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유로존이 돈을 풀면 스위스도 같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스위스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고 그들은 고정 환율이라는 약속을 버리고 독립성을 되찾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제 미스테리가 모두 풀렸습니다. 2015년 1월 15일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무능하거나 돈이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약속을 깨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스위스 쇼크 웨이브였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스위스의 사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경 없이 자본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한 나라가 우리 환율은 영원히 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일까요? 어쩌면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할 수 없는 신기로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